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영어 독해 40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40번대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도 수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단순하게 읽고 독해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긴 한데 중간중간 이제 어려운 구문이라든지 또 어려운 단어 수거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설명이 좀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또 뭐 빈칸 채워넣기 문제뿐만 아니라 순서 정하는 문제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풀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시험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떤 공부의 수준은 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 다양한 목적들이 있지만 일단 이제 공부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더라도 배워간다는 그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가 더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 적합하냐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세밀하게 좀 구분을 좀 지어줄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양하게 뭐 2점짜리, 3점짜리, 뭐 4점짜리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이제 나오는데 영어도 이제 어떤 이제 어려운 단어들 또 수거 또 어려운 그 구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첨가되면 될수록 내용이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 뭐라고 말할까요? 어려운 말 쓰는 걸 또 되게 즐겨 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읽고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수준을 따라가야 돼요. 시험이 이제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면은 결론은 이제 내 수준을 높이는 건데 높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힌 내용들, 막혔던 뭐 구문이라든지 단어 수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 이제 단어장도 뭐 진짜 학창 시절부터 많이 만들긴 했지만 모르는 것들은 따로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거나 아니면 그 순간만 딱 외우고 끝내거나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취해서 할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뭐 가르치는 것을 이제 그 주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그때만 딱 외우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여기서 막혔던 그런 단어 수거들은 따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오답 노트 그런 식으로 별도로 좀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너무 양이 많아지면 또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핵심적인 것들,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막혔다. 그런 것들만 좀 이렇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좀 힘들다면은 어차피 이제 이 지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주 쓰는 이제 그 단어들, 공부하면서 뭐 느꼈겠지만은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은 이제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어쨌든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 모르는 단어가 조금씩 이제 없어짐을 느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인데도 딱 해석을 할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겠구나. 이 정도 이제 감흥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만 잡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하고 조금 다르게 영어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만 이해가 돼도 모르는 거 이제 건너뛰고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특히 다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더더군다나 답을 못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수학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어떤 쉬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력이라는 거는 결국 막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가면서 그 문장들을 한 번씩 더 외워보고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돼요.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면 당연히 뭐 이 지문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문제를 딱 보고 내가 문제 푸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 이제 배양하는 거. 어디에서 어떤 힌트를 찾아가지고 답을 도출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요약하는 문제인데요. 요약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사람이 어떤 동사들을 쓰는지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사, 형용사도 해당돼요. 명사, 형용사도 해당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동사에서 그 사람의 그 성격이라든지 주장하는 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기가 조금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일단 문제부터 볼까요? 다 ITY로 끝나는 이제 단어들이죠. 명사형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ITY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그 앞에 모음에서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죠, 컨트롤. 통제하다, 지배하다, 그렇죠? 컨트롤러블, ABLE를 붙이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형용사가 되고 거기에 ITY가 붙으면서 컨트롤러빌리티 하면 이제 통제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어떤 그 단어의 기본적인 속성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프리딕트는 이제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다, 예언하다, 그렇죠? 미리 딕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프리가 이제 미리잖아요. 그렇죠? 미리 뭔가를 이제 막 구술을 하는 거니까 예언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predictability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매니지는 뭐 우리 매니지 역할 한다, 뭐 관리한다 이런 뜻도 되고 경영하다, 관리하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매니저로 하면 이제 경영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고 ITY가 붙으니까 경영 가능성, 뭐 관리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affordability, afford는 이제 허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허용하다, 그렇죠? 허용하는 거는 ABA가 붙었으니까 affordable, 허용할 수 있는. ITY가 왔으니까 affordability, 허용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access는 이제 접근하다라는 뜻이죠. 네. 요건 이제 ABLE가 안 붙고 IBLE가 붙습니다. accessible, 그렇죠? 이제 반응표가 이제 이렇게 되죠. I에서 이제 accessible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ITY가 붙으면서 accessibility 강세가 이제 있죠. access 자체는 이제 여기 A에 와요 강세가. 근데 이제 ITY로 이제 바꿔지게 되면은 accessibility 이쪽에 이제 강세가 오니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접근 가능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이제 여기에 쓰이는지 비슷한 단어들이 그런 걸 좀 잘 체크하시면 되고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물론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B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챌린지, 도전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도전하다. 도전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챔피언에 도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챔피언의 그 권위라든지 뭐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내가 부인하는 거잖아요. 너 챔피언 아니야? 내가 싸워서 너를 이길 거야. 내가 챔피언이다. 내가 진정한 챔피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고 그 도전하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질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챔피언은 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도전하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뜻이고요. 이의를 제기하다. 그렇죠?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나 그거 그 생각 틀렸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 판정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서포트는 이제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support. intensify. 요거는 이제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그렇죠? reverse. reverse는 이제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여요. reverse 하면 이제 역의, 반대의 이런 뜻이죠. 역의, 반대의. 근데 이제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반대하다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반대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 역이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놓다, 응? 거꾸로 하다. 또 역이니까 역전하다, 그렇죠? 반전시키다.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화하면서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설명했지만 어떤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뜻을 갖고 자꾸 이제 의미를 확장하면 돼요. 의미를 확장해서 이 우리가 이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뜻들은 극히 그 사전을 만든 그 학자들이 모든 그 뜻들을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책이 너무 방대해지고 언제 책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적혀 있는 것은 진짜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을 만드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실제 뜻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퀘스천은 뭡니까?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이니까 뭐예요? 뭐 질문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의문을 제기하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긴 문장을 보면서 이제 밑에 거를 이제 봐도 되고요. 반대로 밑에 거를 보고 위에서 뭔가 힌트를 찾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밑에 거부터. 항상 우리는 문제 푸는 방식대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따라서 그런 방식에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 주된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위에서부터 그냥 끝까지 읽고 뭐 해석해주고 답이 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헤치고 또 막힌 것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기 걸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자, A는 이제 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B는 이제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동사. 그렇죠? 그럼 일단 한번 읽어 볼게요. A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The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process는 이제 생산 과정이죠. 생산 과정. 자, 저번에도 이제 process라는 말 나왔는데 이런 이제 단어들이 그 뭐라고 말할까 아주 자주 이제 쓰이는 거예요. process. 그렇죠? 어떤 과정 같은 거. All synthetic food ingredients. 자, synthetic food는 이제 이게 이제 합성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식품이 되는 거죠. 합성 식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가공식품, 그렇죠? 합성식품 ingredients는 이제 성분이죠, 성분, 그렇죠? 그래서 합성식품의 어떤 성분들의 생산 절차, 생산 과정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산 과정의 통제 가능성, 예측 가능성, 관리 가능성, 허용 가능성, 접근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합성식품의 성분의 생산 절차의 어떤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nd로 해갖고 이게 또 연결이 돼요. The variability of natural food ingredients. 자, 합성식품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연식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합성식품하고 자연식품 뭔가 비교하는 게 나오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잡고 실제로 이제 위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적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variability. 이거는 이제 V-A-R-Y, vary.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좀 다양화하다, 어떤 변이를 가져오다, 뭐 다르게 나오다, 이게 좀 다양하다, 뭐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차별화하다 그런 뜻도 되고, AB에 LE가 붙으니까 다양화할 수 있는 이렇게 되고, 또 ITY가 붙으니까 명사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이 가능성이 되는 거죠. 변이 가능성. variability. 이것도 ITY로 끝났으니까 BI에 이제 강세가 오겠죠. 그래서 variability, 변이 가능성. 나쁘게 말하면 변이고, 좋게 말하면 다양성, 그렇죠? 다양한 가능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추럴 푸드 인그리디언트. 보통 우리가 합성 뭐 가공식품하고 자연식품하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공식품은 좀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은 좀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첨가제 같은 게 들어가고, 또 만드는 과정 중에서 또 비윤리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연식품의 어떤 성분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변이 가능성이라는 뜻도 되고, 또 다양성, 다양화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 A하고 A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자, 메인은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can처럼 해석하면 돼요. 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he follows commonly. common이 이제 common이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ly가 무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held 갖고 있는 assumption, 어떤 추정, 가정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어떤 가정이에요? The natural ingredients, 천연 성분은 are more secure,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정을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 held 이렇게 이제 PP 형태로 이제 쓰였는데, PP 형태로 쓰이면서 이제 형용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정이죠. 사람들의 가정,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정. 근데 거기에 이제 commonly하고 held가 또 어성션은 이제 수식하는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mmonly 하면은 이제 이것도 ly가 붙으니까 부사처럼 또 해석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commonly가 held를 이제 수식하는 형태고, 그렇죠? 부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는 또 assumption을 이제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쭉쭉 해석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commonly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held, 그렇죠? 갖고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천연식품은 더 안전하다. 자, 이게 이제 가정이라든지 이제 추론, 추정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문구만 보면 어떻습니까? 천연 성분이 더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 글 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이의를 제기한다, 지지한다, 지지하는지 그렇죠? 이건 이제 지지한다는 것은 강화한다, 지지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리버스나 퀘스천은 자, 요 support하고 intensify는 어쨌든 이제 플러스 개념이죠, 그렇죠? 지지하는 개념이고, challenge는 리버스, 뭐 퀘스천, 이거는 이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제 관점의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챌린지냐, 리버스냐, 퀘스천이냐, 아니면 서포트냐, 인텐시파이냐, 요거는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그 생각, 그 사람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동사들을 쓰느냐, 그것들을 좀 유심히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글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지지하는 거나 강화시키는 거나 이런 생각을 강화시키거나 자연식품이 더 안전하다 이런 걸 강화시키는 거나 이런 이제 쪽에 글은 아닐 거라는 것은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니까. 글이라는 건 뭡니까? 좀 우리의 어떤 상식을 좀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뭔가 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뭔가 읽으면서 생각이 어떤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 반대의 내용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감을 좀 잡고 본문을 읽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 플러스 개념보다는 마이너스 개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객관식에서는 확률이거든요. 그럼 확률이 없는 쪽보다는 확률이 있는 쪽에서 답을 고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도 만약에 거기서 답이 없으면 당연히 반대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확률이 많은 쪽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 이것만 좀 감을 잡고 독해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하고 4번, 5번 여기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People often assume that synthetic food ingredients are more harmful than natural ones.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자, 사람들은 종종 assume, 이것도 이제 assumption에서 이제 assume이 이제 추정하다, 추론하다, 가정하다. 그래서 이제 명사형이 assumption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추정한다. 뭐라고? synthetic food ingredients. 자, 가공식품, 합성식품 성분이 are more harmful, 더 해롭다 than natural ones. 자연 식품 성분보다. 그래서 그 원조는 이제 푸드 인그리디언츠를 이제 받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썼어요. 인그리디언츠 이제 복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종종.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근데 이것이 이런 사실, this 합성식품 성분이 자연식품 성분보다 더 해롭다는 이런 사실이 is not always 항상 the case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케이스는 이제 어떤 띵하고 이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지 않다. 이게 이 사람의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Typically, the setting nuance can be made in a precisely controlled fashion and well-defined compositions and properties, allowing careful evaluation of their potential toxicity. 자, typically 하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특징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특징적으로 이런 이제 뜻을 잘 이해를 하면은 전형적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특징적으로 아니면은 뭐 특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형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전형적으로라는 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라는 뜻으로 이제 많이 generally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단어 자체는 조금씩 다르니까 상황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the setting ingredients, 자, 합성 성분들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in a precisely, 자, 이게 이제 정밀하게, controlled, 통제된 fashion, 양식으로. 그러니까 정밀하게 통제된 그 양식, 패션은 이제 어떤 패션이라는 뜻도 되고 양식, 뭐 방식 이런 뜻으로도 이제 또 보시면 돼요. 패션.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뭐 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좀 정밀하게 통제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조합이 되고 또 가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눈대중으로 그렇게 뭐 소금 간하고 뭐 후추 뿌리고 뭐 고춧가루 집어넣고 뭐 된장 넣고 이런 거 다 어떤 수치화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만드는 거는, 그렇죠? 물론 이제 간혹가다 다 무게 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장에서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그 배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control, precise, control, fashion. 자, control 들어가놨어요. 자,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하나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것만 딱 보면 뭡니까? 합성식품 성분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합성 그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 통제된 그런 양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캐나고 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well defined, 잘 정의된, 그렇죠? define 이제 한정하다, 정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잘 정의된 composition, 조합, and properties, 특성.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라면 하나만 먹어도 그렇잖아요. 그 라면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막 뭐 15.1%, 뭐 돼지고기 뭐 3.5%, 그리고 뭐 소금 뭐 0.02%, 부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밀가루 밀가루는 또 어느 나라 건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정의된 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그런 그런 배율로 라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날은 뭐 돼지고기를 좀 많이 넣고 또 어떤 날은 뭐 소고기를 많이 넣고 또 어떤 날은 밀가루를 좀 많이 넣고 이렇게 만들면 맛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넣더라도 정량화해가지고 돼지고기 몇백 그램, 또 소고기 몇백 그램, 몇백 그램으로 하면 안 되겠죠. 몇 킬로, 그렇죠? 몇백 킬로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밀가루 100포대 뭐 이런 식으로
그 잘 정의된 그런 이제 조합 비율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합성 그 성분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자 또 ing 나왔어요. ing 나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심스러운 careful evaluation 평가죠. 조심스러운 평가를 허용한다. of their potential toxicity. ITY니까 이제 여기에 강세가 오겠죠. toxicity. 탁시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취향, 뭐 독성이 있는 이런 이제 뜻인데 ITY가 붙었으니까 이제 어떤 그 명사형이 되겠죠, 그렇죠? 독성, 탁시시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어는 이제 synthetic ingredients 이게 되겠죠, 그렇죠? 합성 성분. 그래서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그 대명사대로 해석을 해주면은 얘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물건인지 읽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네들이 대명사를 쓰는 것은 글을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명사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말에도 어법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줄 때는 그런 거죠. 그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 잠재적인 독성, 즉 합성 성분의 잠재적인 독성을 조심스럽게 평가를 한다, 평가를 허용한다. 자, 그래서 얘가 주어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사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두 번째 동사,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래서 하면서 세 번째 동사로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양식으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통제된 양식으로 만들어지고 잘 정의된 조합이나 특성으로 특성도 갖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평가도 허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평가예요? 그 잠재적인 독성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포텐셜이라는 말도 잘 나오죠,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파서블, 가능한 이런 말보다는 포텐셜, 잠재력이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보다는 잠재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좀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natural ingredients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고 A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이 뭐가 나와요? precisely controlled, 그렇죠? well defined, 그렇죠? 그리고 careful evaluation,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봤을 때 1번이 가장 좀 답이 확실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식품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프로덕션 생산 과정의 통제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허용 가능성, 그렇죠? 요거는 접근 가능성. 이 답을 고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반면 natural ingredients are very appreciably in their composition and properties depending on their origin, the time of year they were harvested, the climate they experienced throughout their lifetime, the soil quality, and how they were isolated and stored. 자, 천연 그 성분들은 종종 자, 베리가 나왔죠. 종종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달라진다. 다양화한다. 변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보면 돼요. 어프리시어블은 이제 우리 이제 컨시더블 하면 이제 주목할 만한 뭐
상당한 뭐 이런 뜻인데 appreciabl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목할 만한 상당한 이런 뜻인데 부사가 되면서 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상당히 어떤 변이가 이루어진다, 다르게 만들어진다. In their competition.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대월도 마찬가지죠. 천연 성분들이 되겠죠. 천연 성분들의 조합 그리고 특성에서 상당히 어떤 변이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Depending on 뭐뭐에 의존해서, 뭐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오리진은 그 원산지가 되겠죠. 그 천연 성분들의 원산지에 따라, 그렇죠? 원산지에 의존해서가 원산지에 따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뭐 국산이냐, 아니면은 뭐 중국산이냐, 아니면 뭐 칠레산이냐, 아니면 미국산이냐, 아니면 뭐 유럽산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그 조합이라든지, 그렇죠? 성분의 조합이라든지 특성들이 어떤 변이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다양하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천연 성분들은 종종 변이를 일으킨다, 다양화한다, 달라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요. 네, 거기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펜딩 온으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원산지 나왔죠. The time of year, 그 해의 시간, 어떤 시간? They were harvested. 하비스가 이제 수확하다는 뜻이잖아요. they는 이제 여기서 천연 성분들이 수확될 그 시간,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봄에 수확됐느냐, 가을에 수확됐느냐, 아니면 뭐 이런 여름에 수확됐느냐, 아니면 뭐 장마가 끝나고 수확이 됐느냐, 이런 어떤 이제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떤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the climate they experienced. 자, 그들이 여기서 이제 natural ingredients, 그죠? 천연 성분들이 경험한 기후, throughout their lifetime. 그 lifetime도 이제 그렇죠. 어떤 생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다가 생애란 말을 붙이기가 조금 이상한데, 그들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죠? 자라는 동안에, 그렇죠? 자라는 동안에 throughout 이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겪은 그 천연 성분들이 겪은 기후, 그렇죠? 기후도 이제 중요한 거고, 또 soil quality, 어떤 토질, 그렇죠? 그리고 how they were isolated and stored, 어떻게 그들이 그 자연 성분들이 isolated가 이제 격리시키다, 뭐 치워지다 이런 뜻이니까요. 어떻게 격리가 되고 치워지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재배를 하면은 바로 이제 뭐 냉장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시장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그 농가 밭에 베어놓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어떤 변이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치워졌는지, 그렇죠? 분리가 됐는지 뭐 다양하게 보면 되고, 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어는 이제 저장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저장됐는지,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이제 곳에다가 저장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지하실에다가 저장이 된 건지, 아니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저장이 된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제품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are variations, 요거는 이제 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변이들이 can make testing their safety, 안전 그 테스팅 하는 것을 extremely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어리빌리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베어리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연식품 성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변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원산지라든지 또 재배되는 시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라는 동안에 그 기후, 그리고 토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고 저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베어리빌리티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1번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이 챌린지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벌써 알 수 있죠. 항상 그렇지 않다. 그죠? 리버스나 퀘스천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1번이 그래도 확실하게 컨트롤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허용이라든지 접근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제 다 안 읽어봐도 바로 이제 1번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is never sure about the potential toxicity of minor components that may vary from time to time. 자, one은 이제 사람이 되겠죠. 사람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뭐뭐에 대해 the potential toxicity 잠재적인 어떤 독성에 대해 minor components 미세한 성분의 어떤 잠재적인 독성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may vary 변이가 될지도 모르는 그죠?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그때 변이가 될 수 있는 그죠? 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 미세한 성분의 어떤 그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관점은 뭡니까? 오히려 합성식품이 가공식품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 어떤 통제된 방식으로 그렇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식품은 어떻습니까? 원산지에 따라서 다 관리하는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믿고 안전하게 이렇게 수확하고 기르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지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막 지들이 막 다니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런 것들 어떻게 뭐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촬영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고 너무 진짜 막 비위가 상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지포나 오징어 같은 걸 좀 이렇게 즐겨 먹거든요. 근데 이제 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아니면 베트남산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추정 60분인가 이런 비슷한 그런 프로에서 베트남에서 지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막 촬영하고 막 그런 걸 봤는데 되게 비위생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파리가 그냥 계속 달라붙고 이런 걸로 맛있다고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산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국산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중국산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 다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진국에서 하는 그 일의 형태하고 중진국 또 선진국에서 하는 일의 형태가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심히 뭐 관리한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시설 같은 것도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아주 부지런하게 진짜 양심적으로 뭐 관리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어떤 자연의 그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뭐 시골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뭐 과자를 만든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과자가 그 만들어지고 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산속에서의 온갖 벌레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 방충망 같은 거를 살짝만 열어놓고 그 사이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좀 비위생적인 그런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는 조금 그런 관념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연식품보다 가공식품이 더 안전한 거다. 근데 그 가공식품도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 만들면 그것도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읽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문제 풀 때는 내가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선입견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방귀를 들어? 천연 그 자연에서 주는 그런 식품들이 얼마나 안전한 건데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들어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극히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이제 특정한 상황에 맞는 그런 주장이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주거니 받거니 어떤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뭐 한두 마디 듣고 반론을 바로 제기하고 그러면은 논쟁이 안 되는 거죠. 생산적인 어떤 논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할까요? 좀 감정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동안만큼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진국이나 중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제된 그런 방향으로 만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신에게서 요구되는 그런 이제 완전성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힘든 그런 것은 현실이에요 또.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믿을만하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진짜 완전 무결하다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고할 때는 뭐 진짜 완벽하다 그 자체를 얘기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in some cases 어떤 경우들에서 natural food component 자연식품의 어떤 성분들은 has been consumed 소비되어 왔다 for hundreds 수백 년 또는 all thousand
수백 수천 년이죠.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렇죠? without causing 문제 없이 자 cause는 이제 어떤 초래하는 거죠. Any obvious health problems 어떤 이제 obvious는 이제 명백한 어떤 명백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함 없이 그렇죠? 그리고 can therefore 따라서 can be assumed to be safe assume 이제 추정하다는 게 추정될 수 있다 안전하다고 그렇죠? However 그러나 one must 사람은 still 여전히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진짜 뭐 저도 10대, 20대 때는 진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갖고 뭔가 좀 궁금하면 막 꼬치꼬치 캐묻고 해서 좀 뭔가 완전하게 알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10대, 20대를 이제 보내왔었는데 이게 살다 보면서 나이를 이제 30대, 40대 뭐 이렇게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완벽하다는 것은 인간 관점에서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자기 만족으로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완벽함,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서 어떤 그 완전함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왜냐? 사람들의 어떤 그 우리가 뭐 학교에서 보면은 뭐 1등부터 꼴등까지 어떤 성적으로 다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엔터테이너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또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이제 뭐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인수인계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인수인계가 또 안 돼서 내가 잘 관리했던 것들이 나중에 망가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뭔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40번 문제까지 이제 강의를 마무리했는데요. 내일 하고 내일 모레는 이제 41번, 42번, 그리고 이제 43, 44, 45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미리 그 강의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뭐 학원 운영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는 또 동영상 강의도 또 건너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그 강의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 푸는 노하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하는 뭐 모르는 단어 뜻을 설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들을 이제 제가 강의 시간을 좀 길게 하면서 강의를 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해가지고 수능에서 꼭 만점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41번부터 45번까지는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문제가 이제 두 개, 세 개 이제 겹쳐 있긴 한데 40번까지 풀었던 그런 문제들이면은 조금 이제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그거까지 다 마무리 짓고 요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2025년 11월 수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다음에는 조금 더 강의에 좀 신경 써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